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3층 50평 남짓한 공간에서 63세 김영자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습관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어져 왔죠. 남편고 김태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대 한쪽은 비워둔 채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오늘은 또 뭘 해야 하나? 영자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들어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멀리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영자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 김현수가 작년 생일 선물로 사준 최신형 핸드폰이었지만 여전히 사용법이 어색했죠. 문자 메시지 몇 개와 은행 알림이 와 있었는데 다행히 이상한 전화는 없었어요. 요즘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에요. 영자는 며칠 전부터 하루에 서너 번씩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때문에 신경이 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광고 전화려니 했는데 점점 내용이 이상해지고 있었죠. 경찰서에서 걸려온다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문을 열자 며느리 이수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장에 갔다가 어머님 드실 것도 좀 사왔어요. 수진은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왠지 모르게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고생했구나.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자. 영자는 수진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수진은 주방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정리하며 담소를 나눴지만 대화는 겉돌기만 했죠. 현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영자가 아들 안부를 물었어요. 네, 회사 일이 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진은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준이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손주도 안부 전해주고. 영자는 수진을 배웅하며 아쉬워했어요. 손주 민준이는 올해 5살로 영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죠. 수진이 떠난 후 영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2시쯤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자는 혹시나 하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 과장입니다. 대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영자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 거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보안을 위해 계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뉴스에서 본 보이스피싱 수법이 떠올랐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공손하고 정중해서 의심스럽긴 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이놈의 보이스피싱, 뉴스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무섭네. 영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죠. 저녁 무렵 영자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저녁 식사를 했어요. 화면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영자는 오늘 받은 전화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침 8시 반쯤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어머, 이게 뭐야?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여전히 어제 받은 전화가 신경 쓰였어요. 오전 10시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영자는 혹시나 하며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김영자 할머니시죠? 여기는 강남경찰서 수사과 박 형사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권위적이었어요. 영자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경찰서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지금 당장 신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도 할머니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우선 할머니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걸 아시나요? 영자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락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핸드폰 뱅킹으로 확인해 보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앱을 열어보니 정말로 잔고가 확연히 줄어 있었죠. 평소 8천만 원 정도 있던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자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누구한테 돈이 이체되었는지 보이실 거예요. 영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수진. 이수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네, 그럼 이수진이라는 분을 아시는 거군요. 그게 저희 며느리 이름이에요.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아,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네요. 할머니, 지금 당장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동안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며느리 수진이 정말 자신의 돈을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수진의 명의를 도용한 걸까요? 아니, 이게 왜 수진이 이름이야?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며 혼잣말을 했어요. 잠시 후 영자는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죠. 다급한 마음에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현수야, 엄마야.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 좀 받아라. 영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영자는 혼자 경찰서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분명히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어요.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영자는 박 형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박 형사는 영자의 상황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이 경우에는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느리분과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나요? 어제 집에 다녀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영자는 어제 수진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고 보니 수진이 왠지 불안해 보였던 것 같기도 했죠. 혹시 며느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글쎄요, 아들이 회사 다니고 있고 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영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박 형사는 영자에게 정식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어요. 신고서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적으면서 영자의 손은 계속 떨렸죠. 할머니, 이 사건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분을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수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네,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수진이가 정말 했다면, 아니 정말 안 했다면 더더욱 밝혀야겠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영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현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는 다행히 연결되었어요. 현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현수야, 큰일 났다. 엄마 돈이 5천만 원이나 없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현수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그런데 말이야.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이 이름으로 이체되어 있더라.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도 그러길 바라는데. 하지만 증거가 있잖니. 영자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믿고 싶지 않은 며느리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죠. 어제 경찰서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그랬을까? 영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평소 수진은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죠. 오전 9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가 문을 열자 아들 현수와 며느리 수진이 함께 서 있었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은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 돈을 만진 적이 없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엄연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쉽게 믿을 수는 없었죠. 수진아, 엄마도 널 믿고 싶어? 하지만 내 이름으로 돈이 나간 게 사실이잖니? 영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누가 수진이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현수는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에게 호소했어요. 현수야, 내가 수진이 편을 드는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생각해봐.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남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네, 김영자 할머니시죠? 박 형사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영자는 전화를 받으며 현수와 수진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소식이신가요? 할머니, 은행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며느리분이 직접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박 형사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언제요? 그저께 오후 3시경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간 직후에 바로 은행에 가신 것 같네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죠. 수진아, 그저께 우리 집에 다녀간 다음에 어디 갔니?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 어디요? 민준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갔어요. 은행에는 안 갔어? 은행요? 왜 갑자기 은행 얘기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영자는 방금 전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를 했어요. CCTV에 수진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날 은행에 가지 않았어요. 수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영자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수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머님, 정말 저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현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을 들어보세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현수야, 엄마도 믿고 싶지만 눈앞에 증거가 있잖니. CCTV에 수진이가 나왔다고 경찰이 직접 확인해 줬어.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저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때 영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박 형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추가 조사 결과 현금 인출 외에도 온라인 계좌 이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이수진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영자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더욱 확신이 섰어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아, 내 계좌로 여러 번 돈이 들어왔다는데 정말 모르겠어? 수진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몰라요. 그럼 내 통장을 한번 보자. 정말 모르는 거라면 보여줄 수 있지?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 모습을 본 영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죠. 왜 망설여?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통장을 집에 두고 왔어요. 수진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현수는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어요. 수진아, 뭘 숨기는 거야? 어머니께서 보자고 하시는데 보여드리면 되잖아. 현수야, 나는 정말 억울해. 내가 왜 어머님 돈을 훔쳐야 해? 수지는 남편에게 호소했지만 현수도 이제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영자의 집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고객님, 최근 며칠 동안 계좌에서 대량 출금이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하신 거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계좌 도용 의심이 있으니 일단 계좌를 정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현수는 충격에 빠졌죠. 수진아, 설마 정말 내가? 현수야, 내가 정말 그럴 사람으로 보여? 수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히 호소했지만 현수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했다면 솔직하게 말해.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듣고 싶어.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어머님, 정말 저 아니에요. 누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가족 간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영자는 이런 상황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단호해졌죠. 그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박 형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영자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할머니, 어젯밤 조사를 더 해봤는데요.
박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며느리분 말고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실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아드님 김현수 씨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수는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아드님이 현재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자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억 원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박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영자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나와 있어요. 대부업체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정확히 3억 2천만 원입니다. 영자는 그 숫자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아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대략 2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불어났네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이면 남편 김태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죠. 그때 현수가 아버지 장례비며 여러 가지 비용으로 힘들어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럼 혹시 수진이가 그 빚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이니까 남편의 빚 문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돈을 가져간 걸 수도 있어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아들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었다니요. 할머니, 이제 며느리분을 불러서 정식 조사를 해야겠어요. 혹시 연락해서 오시도록 할 수 있나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야. 너희 둘 다 지금 경찰서로 와야겠어. 경찰서요? 왜요? 와서 얘기하자. 지금 당장 와. 1시간 후 현수와 수진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수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현수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 형사는 조사실에서 수진을 마주 앉혔어요. 이수진 씨, 시어머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저는 정말 하지 않았어요. 누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수진은 여전히 부인했어요. 그럼 이 CCTV 화면을 한번 보세요. 박 형사는 모니터를 돌려서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수진이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시간도 그저께 오후 3시 15분으로 정확했죠. 수진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게 어떻게? 아직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때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그날 정말 어디 갔던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한 게 맞아요. 수진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왜 그랬어?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현수 오빠가 빚이 너무 많아서. 수진은 울면서 말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영자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현수야, 정말 빚이 그렇게 많았어?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죠. 3억이 넘는다면서?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현수도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박 형사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럼 이수진 씨는 남편의 빚 때문에 시어머니 돈을 가져간 거군요. 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수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채권자들이 아이까지 위협했어요. 민준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엄마에게 사정을 얘기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고.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현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내가 해결했을 텐데. 오빠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더 이상 오빠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영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수야, 내 빚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현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빚을 갚으려고 또 빌리고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박 형사는 조사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이수진 씨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고 동기가 있으니 참작될 여지는 있어요. 영자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나쁜 짓 했다. 하지만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현수도 엄마에게 숨기고 있었으니 둘 다 잘못한 거야.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영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영자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제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죠. 며느리가 정말 자신의 돈을 훔쳤고 아들은 3억 원이 넘는 빚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오전 10시쯤 현수가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현수야, 얼굴이 왜 그래? 영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살펴봤어요. 엄마, 수진이가 집을 나갔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민준이도 데리고 가버렸어요. 뭐라고? 어디로 간 거야?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큰 싸움을 했거든요. 수진이가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손주까지 데리고 사라져버리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민준이는 괜찮을까?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회사에서도 빚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고 이제 수진이까지 떠나고 그때 영자의 집 전화가 울렸어요. 수진의 친정 어머니 박술래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사돈님. 수진이가 새벽에 울면서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거든요. 사돈, 수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준이만 안고 울고만 있어요. 혹시 현수하고 싸웠나요?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복잡한 일이요? 수진이가 자꾸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뭔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수진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수진이가 사돈님 돈을 훔쳤다고요? 박술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네. 본인도 인정했어요. 아니,
그럼 현수는 뭘 했길래 수진이가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영자는 아들의 빚 얘기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죠. 현수가 빚이 많았어요. 3억 원 넘게. 전화기 너머로 박순례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3억 원이요? 그럼 우리 수진이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돈님, 이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수진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아들의 책임도 컸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야, 내가 수진이를 찾아가야겠어. 엄마, 저는 수진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긴 무슨, 내 아내잖아. 그리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해. 바로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13층 김영자 할머니시죠? 아래층에서 물이 새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혹시 집에 문제가 있나요? 영자는 급하게 화장실과 주방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세면대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언제부터 이랬지? 영자는 당황해서 수도꼭지를 잠갔지만 이미 물은 거실까지 흘러들어와 있었어요. 현수는 급하게 걸레를 가져와서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수관이 막힌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네. 이런 일까지. 영자는 한숨을 쉬며 관리사무소에 수리 요청을 했어요. 오후 2시쯤 수리기사가 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배수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거였죠. 할머니, 이 작업하려면 이틀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영자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5천만 원을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지출이 생긴 거였죠. 현수야, 엄마가 지금 어떻게 400만 원을 내겠니? 현수도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수 자신도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었어요. 저녁 무렵 영자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아들은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은 거금을 잃은 상황에서 또 다른 지출까지 생겼으니까요. 어머, 숨이. 영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현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 영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현수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영자를 병원으로 옮겼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영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과 고혈압 증상을 보였어요. 의사는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호자분, 환자분이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의사가 현수에게 물었어요. 네. 가족 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현수는 어머니 옆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영자와 현수의 마음은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어지러웠죠. 이웃들 사이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영잔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얘기,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파트 전체에 돌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이 모든 것들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죠. 영자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간병인 김순덕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영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기운이 좀 나아지셨어요? 순덕은 영자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어요. 순덕아. 고맙구나. 영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수는 어디 갔니? 아드님은 잠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오실 거예요. 바로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영자는 혹시나 하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김영자 할머니시죠? 여기는 강남경찰서 수사과 박 형사입니다. 급하게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럼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1시간 후 박 형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밝았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박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영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할머니 사건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조직 말이에요. 그리고 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며느리분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영자는 순간 현기증을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직접 인정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며느리분도 피해자였습니다. 박 형사는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먼저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드님에게 접근했죠. 현수에게요? 네, 아드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협박해서 어머니 돈을 빼내도록 시킨 거예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수진이는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네, 며느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드님이 아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아내 신분증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본 겁니다. 영자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원망했는데 정작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였죠. 그럼 CCTV에 나온 사람은 아드님이 가발과 여성 옷을 입고 며느리인 척 한 겁니다. 조직에서 시킨 거죠. 영자는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현수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네, 범인은 아드님 김현수 씨였습니다. 며느님은 무죄예요. 영자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못난 어미였구나. 박 형사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왜 거짓으로 인정했을까요? 아드님이 아내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말하면서 잠시만 뒤집어써 달라고 했던 거죠. 며느리분은 남편을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영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쓴 거였던 거예요. 그럼 현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현재 수배 중입니다. 아마 곧 잡힐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현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박 형사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현수는 영자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현수야.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민준이까지 위협했어요. 가족을 지키려고. 그래서 수진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가 며칠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금방 해결해 주겠다고. 김현수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박 형사는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영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현수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현수야,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박 형사는 현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미란다 원칙에 따라 고지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수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영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자식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영자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오히려 엄마가 널 의심해서 미안해. 어머님, 수진은 영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아픈 거예요? 응, 할머니가 좀 아팠는데 민준이 보니까 다 나았네. 영자는 손주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성급한 판단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내가 좀 더 가족들과 소통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자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밝았어요. 영자는 그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고 말이에요. 영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후 현수는 구치소에서 첫 번째 면회를 허가받았어요. 영자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구치소로 향했죠. 아들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어머니, 현수는 면회실에서 영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현수야,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영자의 첫마디는 걱정이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도 여전히 자식이었거든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현수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현수야,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 언제부터 그 사람들과 연결된 거야?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2달 전쯤이었어요. 채권자들이 하도 괴롭혀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때 한 남자가 접근했어요. 어떤 남자? 자신을 최 실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제 상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빚도 가족 상황도.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다고 했어요. 무담보로 5천만 원을. 너무 절실해서 혹했죠. 그 다음에는 현수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함정이라는 걸. 갚을 날이 되니까 이자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돈을 건드린 거야?
그때 최 실장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돈을 잠깐만 빌려서 빚을 정리하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현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엄마에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그래서 더 큰 일이 난 거 아니야. 현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해요. 제 잘못인데 수진이가 대신 고생했잖아요. 수진이 얘기 나온 김에 말인데 왜 수진이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어? 최 실장이 시킨 거예요. 만약에 들키면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그래야 형량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현수야, 넌 정말 한심하다. 아내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자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현수야, 내 죄를 대신할 순 없지만 용기는 낼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구치소에서 나온 영자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현수의 변호를 막기 위해서였죠. 할머니, 아드님 사건은 좀 복잡해요. 변호사 김철민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력했다는 점에서는 죄가 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있거든요. 그럼 형은 얼마나 받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어요. 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를 돌보고 있었죠. 수진아, 고생한다. 어머님, 현수 오빠는 어때요? 많이 야위었더라.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영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의심해서.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넌 남편을 위해서 한 거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 가족끼리는 진실해야 해. 그날 저녁 민준이가 영자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영자는 손주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벌 받는 중이야. 조금 기다려야 해. 아빠가 나쁜 일 했어요? 응, 그런데 아빠도 반성하고 있어. 민준이가 기다려주면 더 좋은 아빠가 되어서 올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민준이 기다릴게요. 그날 밤 영자는 수진과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아, 현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수진아, 앞으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숨기지 말고.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 달 후 현수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영자와 수진은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봤죠. 피고인 김현수,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현수는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가족을 더 큰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아내 수진이에게는 죄인이 될 뻔한 누명을 씌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지른 죄를 갚고 진짜 가족의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가족들의 용서 의지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영자와 수지는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현수가 집행유예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는 현수가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와, 민준이가 그렸구나. 아빠한테 보여줘. 현수는 아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진 모습이었죠. 현수는 집행유예 조건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작은 배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 회사보다 급여는 적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게 중요했죠. 현수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영자가 물었어요. 네,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빚도 갚아나가고 있고요. 영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예전처럼 거창한 계획을 세우며 허풍 떨던 모습은 사라지고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며 노력하는 모습이 훨씬 믿음직스러웠거든요. 수진아,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등어 샀어. 같이 조림 만들자. 영자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수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진짜 딸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영자와 수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 4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앉아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영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다음 달이면 제가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절반 지나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현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주말이 되자 영자는 손주 민준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오늘따라 날씨가 특히 좋았거든요. 할머니, 저기 비둘기가 많이 있어요. 민준이는 신나게 비둘기를 쫓아다녔어요. 민준아, 천천히 뛰어. 넘어진다. 영자는 손주를 따라가며 미소 지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민준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 영자는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더 이상 나쁜 일 안 하죠?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응, 아빠는 이제 착한 아빠가 됐어. 민준이 걱정하지 마. 다행이에요. 엄마가 많이 울었거든요. 영자는 손주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민준이도 나름대로 많은 걸 감당했구나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수진과 마주쳤어요. 수진은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죠. 어머님, 민준이랑 산책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나왔는데 민준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어머님, 잠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수진이 근처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카페에 앉자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의심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믿어주시고.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서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가족이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진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현수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나눴어요. 현수야, 엄마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엄마. 뭔가요? 내가 힘들 때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네, 엄마. 이제는 정말 숨기지 않을게요.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잘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네, 알아요. 수진이한테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영자는 아들의 진심 어린 대답에 안도했어요.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주 후, 영자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볼까? 여행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그동안 힘든 일 많았으니까 좋은 추억도 만들고. 와, 여행 가요. 민준이가 가장 먼저 환호성을 질렀어요. 현수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엄마, 저희는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걱정 마, 엄마가 낼게. 가족이잖아. 어머님. 수진이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 가족들은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본 민준이는 신나서 뛰어다녔고 현수와 수지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영자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자. 사진을 찍고 나서 영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가족들 사이의 벽이 사라지고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영자와 수진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아,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내 딸 같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꾸나. 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영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 안으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고 거실에서는 현수가 민준이와 함께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영자는 생각했어요. 삶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가장 어둡던 순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을 찾게 되다니. 이제 영자네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